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사이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 박태근입니다.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 책으로 여러분의 궁금증 또 답답함 이런 것들을 뚫어주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와주신 고정 패널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 속에 인생의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여러 책들을 찾아보고 있는 황주부입니다. 네, 아직까지 못 찾으셨다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때는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진짜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책 기획을 좀 했었는데요. 제가 일을 잘 못해서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그 일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책사이다에서는요.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또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여러 가지 책 이야기로 나눌 텐데요. 오늘의 질문은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입니다. 아마 질문을 듣자마자 그럼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일에서 재미를 찾으시는 편이시죠? 저는 재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에서 재미를 찾고 있고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특히 또 프리랜서시잖아요. 예. 프리랜서라면 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사실 프리랜서가 된 게 강제인 거죠. 왜냐면 직장 생활을 하니까 너무 불행하고 힘들고 이렇게 살다가는 나의 자존감이 정말 바닥을 치겠구나. 그래서 저의 아주 중대한 결심 중에 하나는 다시는 억만금을 줘도 직장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게 되게 있어 보이는 건가요? 없어 보이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되죠? 저는 만 10년째 지금 하루도 쉬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도 재미하니까 떠오르는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출판사에서 3년 반 정도 일을 하다가 서점으로 옮겨서 일을 한 지 6년 반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서점에 와서 처음 일을 할 때 동료들이 너무 제가 일을 신나게 하니까 태근 씨는 일이 재밌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 신기한 듯이. 네, 너무 재밌죠. 재미없으면 그만둬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동료들이 저 볼 때마다 왜 그만두지 않냐고. 재미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왜 계속 다니고 있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 질문이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희가 이 질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랑 연관되는 몇몇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일, 직업, 직장, 월급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과 관련돼서 최근에 좀 기억나는 책들 얘기를 먼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일단 일 치니까요. 어떤 게 나오냐면 일 중독, 번아웃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일이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 배울 때는 굉장히 이렇게 핑크로 배우는 것 같아요. 내 미래의 전망, 뭔가 내가 이걸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고 내 삶이 뭐 괜찮아질 거야. 뭔가 나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 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일은 나를 소모시켜. 일 때문에 뒤지겠어. 죄송합니다. 일 때문에 죽겠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책을 좀 좋아해서 북클럽을 해요. 북클럽 뭔지 아시죠? 같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거. 근데 이제 그 요번 토론의 주제가 뭐였냐면 일 중독 사회에서 살아남기. 책 제목을 읊어보면 왜 우리는 일을 하면서 병들어 갈까? 왜 우리는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을까? 네. 뭐 이런 책들을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토론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일이라는 게 되게 우리가 배우는 것과 현재 나의 삶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나온 책들을 좀 둘러보니까 네. 과거에는 이제 자기계발서들을 보면 직장에서 더 빨리 승진하는 법 또는 더 많은 연봉을 받는 법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조금 요즘에 나오는 책들은 그것보다는 뭐라 그럴까? 그런 회사의 어떤 불합리함, 비합리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공격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걸 인정하되 내가 그 안에서 상처받지 않고 잘 다니는 법 이런 걸 얘기하는 책들이 많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책이 최근에 회사의 언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딱 감이 오시죠. 네네. 그거 뭐 구체적으로는 뭐 상사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사탕 발림의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회사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식의 언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나쁘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그 시스템에 굴복해서 거기 성공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언어가 어떤 맥락으로 돌아가는지를 이해한 다음에 그걸 잘 활용하는 방식의 삶이 좋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자기계발서랑은 조금 달라졌지만 여전히 이제 시스템을 극복하려거나 거기서 뛰쳐나오려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회사에 내 후배가 들어온다고 할 때, 그래, 와서 좀 일해봄직한 회사다. 라는 정도는 되어야 회사의 언어로 소통이 가능한 회사인 거죠. 사실 내 후배가 회사에 가려고 하는데 절대 오지 말아야 될 회사다. 너 여기 뭐하러 오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회사라면 사실 언어 자체가 없는 회사에 가까우니까. 그렇죠. 뭐 그런 느낌들이 좀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회사라고 하는 건 그래도 뭐가 있겠지 라고 사고하는데 그게 정말 과연 있기는 한 걸까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이 많아서 그 회사의 언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언어가 예를 들어 그냥 정말 존재할까? 약간 합리적으로? 사실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사회인이 되면 말이야 라고 하는 말 속에 숨어 있는 거 있잖아요. 야, 네가 싫어도 싫은 티를 내면 안 되지. 네가 퇴근하고 싶어도 야, 그거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어떤 암묵적인 그건 합리성의 언어라기보다는 그냥 암묵적인 사회적 압력 이런 거 말고 과연 진짜 회사의 언어가 존재할까는 저는 의문입니다. 네, 그 언어들을 오늘 찾아볼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는데요. 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그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이 질문에 함께 답을 찾아볼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서영님이신데요. 우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 못하는 사람 유니온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이 책의 공저자이기도 하시고요. 또 본인 역시 이제 노동자이기도 하시죠.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 못하는 사람 유니온이라는 책에서 제가 일을 못한다는 칼럼을 써서 책을 낸 사람입니다. 네. 커밍아웃 하신 건가요? 커밍아웃이라고 굳이 생각하지는 않았던 게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제가 일을 못하는 걸 아니까요. 그치만은 저희 팀장님한테는 커밍아웃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번에 저희 회사가 홍보 대행사라서 계속 제안서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원래 소설을 쓰거든요. SF 소설을 써서 그 외에도 다른 저작들이 있는데 저것만 꼭 빼가지고 제 이력서에 제안서를 넣어놓으시더라고요. 차마 못 쓰시겠는지. 그 책에서는 일 못밍 아웃이라고 표현하던데 이 책을 보면 재미난 그 구조에서 벗어나는 그 표현이 있는데 이제 일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일못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는 일을 못해도 좀 괜찮은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애초에 그런 모두가 일을 잘해야 되는 그리고 일을 못하면 거기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이런 구조 자체를 좀 무화시킨다고 할까요? 네. 그런 좀 시원함이 있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사실 읽으면서 어떤 부분 정말 재미있게 웃었던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편집자분이 네. 자신의 실수를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제가 그걸 남편한테 읽어주는데 너무 웃겨서 못 읽어주겠는 거예요. 그리고 전복적인 사고라고 할까요? 사실 저는 한국사에서 일을 못한다는 거, 회사 다니는 사람 일 못한다는 건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감히 그걸 어떻게 내가 일을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그걸 말하는 순간 난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회사 밖으로 꼭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전형적인 일못이었지만 사실은 항상 부정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딱 꺼내는 순간 그래 어떻게 일을 다 잘해 100명이 그게 말이 돼? 라고 그냥 이렇게 딱 수긍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일못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일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걸잖아요. 뭐 흔히 말하는 자아실현이라는 것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제 수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못이라고 하는 순간 내가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해도 되는 사람인가? 라는 의구심이 하나가 들고 내가 이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데에서 그렇다면 또 자아실현과 거리가 먼 일이 아닌가 이런 면에서 좀 어려움들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권의 책을 같이 얘기를 할 텐데 이 책은 최근에 제목으로 굉장히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책이죠. 네.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 이렇게 좋아하시네요? 아니 제가 이 책을 들고 다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미팅을 하러 들고 가는데 다들 빵빵 터지시는 거예요. 이 제목만 보시고 어머 이런 게 있냐면서 너무 격하게 공감하시는데 저는 그런 게 어떤 뭐랄까
어떤 기업의 사람들의 차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노동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어머 정말 빵빵이다 이거 너무 사이다 같은 제목이라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 책을 만든 출판사에서 저에게 상장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진짜요? 네. 왜 무슨 잠 좀 주무세요 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과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상장을 하나씩 보내주신 거죠. 저도 주변에서 워커홀릭이라는 얘기를 종종 듣는 사람인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맞겠죠? 그럼 이 시점에서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이제 일을 잘한다, 일을 못한다라는 걸 우리가 흔히 범용적으로 쓰지만 진짜 이렇게 일못이라는 게 어떤 걸까? 일을 잘한다는 건 또 어떤 걸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일못이라고 이서영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네. 왜 일못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뭐 저뿐만 아니라 일을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럴 텐데 대체로는 일만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걸어가면 넘어지고요. 그건 나도인데. 먹으면 흘리고요. 그리고 뭐 회사에서 앉아있으면 졸고요. 그냥 약간 사는 걸 다들 좀 못 살아요. 눈치도 없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 압력, 우리가 암묵적으로 주고받는 신호들, 그런 걸 되게 못 알아채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둔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렇게 조금 빚어나오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냥 그렇게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일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변의 일못들을 볼 때 느낌은 어떠세요? 뭐 두 분 중에 누구라도? 저는 제가 일모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 공감하는 건 뭐냐면 제가 눈치가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못이라는 게 눈치가 없다는 것과 저는 굉장히 그쵸. 많은 부분 진짜 격하게 공감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죠. 달라요. 그쵸? 다르죠. 다르죠. 그럼 회사 일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이 일을 너무 중요하다고 잡고 있는데 상사가 너무 어이없어하는 거죠. 너 지금 뭐 하냐? 장난하냐? 이런 나는 했는데 네. 그것도 되게 열심히. 뭔가 제가 잘 지금 공감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저는 일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만 다른 게 아니라 네. 또 보면은 이를테면은 사회적으로 취해야 될 제스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스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클라이언트가 뭔가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한국 사회에선 되게 돌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좀 그런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열심히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막 뭐 이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하면은 괜찮다고 막 열심히 설득을 하려고 한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조용히 상사가 부르죠. 넌 클라이언트랑 싸워서 뭐 했으려고 그러냐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그런 것들. 저는 그 눈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그런 유형의 이제 일하는 사람인데, 그 중요한 일들 있잖아요. 상사 입장에서 중요한 일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다른 거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럴 때 제가 중요한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상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상사가 다시 얘기할 때까지는 가만 둡니다. 근데도 일자리 될 수 있나요? 마지막에 몰렸을 때 하는 거죠. 상사가 다시 한번 얘기할 때까지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왜냐하면 제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이니까 민기적거리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어쨌든 하긴 한다는 거죠. 그걸 안 할 수는 없죠.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저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삶도 잘 산다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일못보다 그 직장 내에서 관계들을 보면 각자가 일자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출판사랑 주로 이제 일을 하는데, 또 출판사들에서 많은 걸 요구하고 저희는 그 요구된 걸 내용을 받아서 내부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제 모두가 일자리라고 믿기 시작하면 출판사에서는 자기들이 완벽하게 넘겨줬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일하는 방식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왔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그 일하는 사람한테 또 넘겨줘요. 그럼 그 일하는 사람은 한번 그냥 또 토스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와중에 그 일을 하는 사람, 넘겨준 사람, 중간에 토스하는 사람이 모두가 자기가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소진되는 시간들과 에너지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걸
서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일못을 인정하고 아 이게 문제였다. 아니면 다음엔 이렇게 해달라. 이걸 한번 얘기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나면 다음에 되게 편하게 될 텐데 그냥 서로가 나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과정들이 회사 내에서 일해서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뭔가 일이라는 건 혼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일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혼자서 가능한 일이 많지 않은데 그러면 같이 일할 때는 서로가 조금씩 모질라야 남의 얘기를 듣고 뭔가 이제 같이 결론을 만들어 나갈 텐데 그런 부분이 정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하나 또 느끼는 게 뭐냐면 그걸 남한테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요. 내가 맞아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특히 그것이 이제 뭐냐면 내가 맞아의 기준은 실제 자기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상상하는 회사는 이걸 좋아할 거야. 라고 하는 기준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어떤 사람은 경영자 마인드? 노동자지만 내가 경영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게 일하는 게 잘하는 거야. 라는 것이 막 자기가 막 무장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무슨 의견을 냈을 때 그건 말이야. 회사의 입장과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오히려 탄압하고 너는 일을 못하는 거고 여기에 적응을 못하는 거고 나처럼 돼야 일을 잘하는 거야라고 강요하는 사람을 만나면 전 매우 무서워요. 그분이 나의 동료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순간에는. 결국 회사에 잘 순응하고 회사의 언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일잘인 것이겠네요. 그런 부분이 많지 않나요? 뭐 그렇기도 한데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네. 실제로 일을 잘 굴러가게 하는 경우는 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네, 참 모르겠네요. 아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 우리는 난 되게 잘했어. 그리고 저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정말로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회의 그 회사 시스템에서는 책임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아, 그러네요, 정말. 책임지지 않는 것. 결국 이제 뭔가 문제가 잘못됐을 때는 그렇죠. 누가 책임지느냐가 제일 관건이니까 그 중간에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좀 다른 방향으로 해보려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나중에 책임져야 될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나도 거기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죠.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그 얘기 나눈 책이 2권인데 그 일 못하는 사람 유니온하고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 제가 이 두 책의 그 판매 추이를 좀 봤어요. 전문. 근데 일단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는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잘 팔린다는 게 몇 부를 기준으로? 아니 이미 뭐 한 3, 4세를 찍었는데 대체 왜 절 데려다 놓고 그러시죠? 저는 여기서 느끼는 게 이 책은 사실 웃긴 책이거든요. 아주 뭐 진지한 책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책이 대부분 사람들이 웃고 책으로 사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사람들이 실제로 책을 사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 못하는 사람 유니온은 제 예상대로 책이 많이 나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지만 내가 일못이라는 걸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 책을 사면서 이제 인증하고 응원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판매 차이가 그런 데서 벌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도 재밌어요. 일 못하는 사람 유니온은 30대가 가장 많이 샀고요. 20대랑 40대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는 30대가 가장 많이 샀고요. 그 다음이 40대, 그 다음이 20대 순이에요. 그러니까 일못이 좀 20대 비율이 좀 더 높은 편이죠. 아마 이제 상사에 계신 분들, 이제 40대 돼서 이제 관리자에 가신 분들 스스로 일못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못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제 회사에서 살아남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못해서 살아남기 어렵다기보다 제가 볼 때는 그 인고의 세월을 견디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 소수 살아남는 것처럼 보여요. 아닌가? 인고의 세월을.
그러니까 어쨌든 견디는 회사라는 구조에서 네. 보면요. 네. 처음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네. 중간에 사실 많은 사람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인데 예를 들어서 관리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정말 저는 멀티플레이어라고 생각해요. 관리자는. 어떤 특정한 일을 잘한다기보다 관계도 두루뭉술 네. 두루두루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 수많은 나에게 요구가 들어올 때 그걸 적당히 다. 그죠? 예. 딱히 완전 잘한다기보다 그걸 다 견디면서 어쨌든 그 수많은 요구를 다 받아 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좀 남아 계신다고 할까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나랑 맞지 않아. 혹은 이거는 뭔가 그러니까 문제제기를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남기에는 조금은 회사라는 구조가 저한테는 버거웠어요. 그래서 다시는 회사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할 만큼. 딱 그만큼. 정말 저는 20대 대부분을 아르바이트나 아니면은 뭐 과외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원고를 쓰면서 살았는데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니까요. 너무 좋아서요, 진짜. 더 이 불안정하지 않은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 계속 글도 쓰고 원고도 쓰겠지만은 절대로 반드시 꼭 월급을 받는 데 있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군요. 어떻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프리랜서 이 책에 보니까 일 못하는 사람 유니온 책에 보니까 그 팝 아티스트 분을 네. 인터뷰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좋은 게 뭐냐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유롭고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다. 저는 그것이 이제 프리랜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프리랜서가 포기해야 될 가장 큰 건 바로 그거예요. 그쵸. 바로 그거. 그쵸. 나에게 아무도 안정적인 월급을 주지 않고 또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는 내가 일을 그러니까 일을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바로 그쵸. 자르지 않아요. 그쵸. 그렇죠. 중요해요. 중요해요는 내가 전에 일을 아무리 잘했어도 이번 클라이언트랑 일을 못하면 나는 일을 잘리는 못하는 거죠.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게 역사가 길게 되면 나의 평판이 형성되어서 한 번 못한 것 갖고는 잘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항상 매 순간이 이 잘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 백척간두의 순간인 거. 그게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세상 일이 만만한 게 하나도 없네요. 저는 책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보람대에 대해서는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는 제가 이렇게 짧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은 이제 일본의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회사에서 길러지는 가축. 그러니까 앞서 이서영 씨가 말씀하셨듯이 안정적인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여물을 갖다 주니까 좀 내가 삶은 불편하더라도 시키는 걸 하더라도 먹을 걸 갖다 주니까 그걸 편하게 먹는 이런 걸 사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제 일이 모든 걸 다 인생의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람을 일에서 보람도 찾아야 되고 재미도 찾아야 되고 이제 경제적인 안정감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이제 신처럼 모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일방적으로 강요되기 때문에 나는 일에서는 월급만 받겠다. 나머지 시간은 내가 자유롭게 즐기겠다. 그러니까 나는 회사에서 하루 8시간 보내면서 내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 월급이랑 바꾼 거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원하는 걸 거기서 찾겠다. 그러니까 보람까지를 난 일에서 찾고 싶지 않다. 나를 다 모두 쏟아부어서 그런 사람들의 선택도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거든요. 뭐 이걸 한 방에 해결해 주거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일 못하는 사람 유니온이라는 책은 어떤 내용들로 어떤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일까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건 그래 나는 일을 못한다라는 그 주간경향에 쓴 칼럼을 모아가지고 낸 책이고요. 네. 그리고 다 같이 이제 필자들이 다 해서 6명인데 이 6명이 다들 이제 자기가 일을 너도 나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일을 못한 경험들을 모아서 책으로 냈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이야기도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방금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계속 일을 못하면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것처럼 느껴지고 되게 외롭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일을 못해도 우리도 생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뭐
당연히 어느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에 저성과자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굉장히 일을 잘하는 그룹이라고 해도 그 그룹에 저성과자는 반드시 생긴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저성과자들은 어차피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면은 이 시스템이 우리는 왜 같이 안고 가지지 않느냐. 뭐 저성과자 해고한다니 얼마 전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왜 우리는 없어야 될 사람으로 취급하고 우리는 나가야 될 사람으로 취급하지? 우리가 나가면은 또 누군가가 뭐 일을 못할 텐데 일을 못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나 있다면 우리를 상수로 감안을 하고 세계의 시스템이 짜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런 문제가 그래서 생기는 거겠군요. 이게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사회복지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일이 아닌 그러니까 비즈니스나 사업의 영역이 아닌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죠. 좀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장애로 그런 것들을 하기 힘든 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같이 가야 된다라는 전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이제 회사라는 것으로 들어오는 순간 회사는 이윤축으로 해야 되고 효율이 이제 최고의 가치니까 거기서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 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전제하는 그 두 개가 이제 다른 층위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서영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 역시 그런 세계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얘기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자 중에 한 분이 일본의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는데 네. 거기 굉장히 좁은 부스에 3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으면 사실 한 명이 올 커버 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우리는 빵실빵실 웃음도 빵빵 터뜨려줘야 되잖아요. 네. 네 고객님 막 이러면서 사실 뭐냐면 우리가 일 잘과 일 못에는 우린 그걸 개인의 책임으로 가지지만 사실은 세 사람이 일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고용하면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타박하는 구조. 그리고 예전에 직장을 들어갈 땐 솔직히 제가 80년대 마지막 학번이에요. 89학번이 회사에 갈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채로 회사에 가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내가 무슨 영어를 잘해서 회사에 간 것도 아니고 학점이 좋지도 않고 어차피 회사에서 필요한 능력은 회사에 가면 한 3년 정도 회사가 키워주는 게 당연하다는 게 그 시대에는 통용되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들어올 때부터 영어도 잘해야 되고 스펙도 있어야 되고 일을 지금 당장 잘 처리할 능력을 갖춰오기를 요구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막 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안 뽑아요. 근데 그랬을 때 그걸 일못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을 자격이 회사와 사회에 있는가.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낙인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그러면서 개인을 일못으로 몰아가는 것은 전 정말 반대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일못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포함되어서 시스템이 짜여야 된다라는 데는 동의. 그리고 그들에 대한 복지, 예를 들어서 일못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냐면 배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이렇게 못할 수도 있어가 아니라 사실은 좀 더 여유로운 환경을 갖추는 것. 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 일을 못해서 뭘 누락했어요. 뭘 누락했는데 제가 누락했다고 해가지고 이 회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누락을 하면은 누군가 메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회사인 거잖아요. 왜 좀 뭐 제가 저 하나 일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매번 제가 가는 데마다 회사를 망하게 만들면 살 수가 없죠. 그런 차원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을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구멍이 이렇게 숭숭 뚫려 있는데 이 일 못하는 사람 유니온은 페이스북 그 페이지에서 출발했어요. 거기 지금 회원이 7,000명이 넘어요.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못한다고 말한다고요. 그럼 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고요. 우리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못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못해도 괜찮아. 이런 맥락의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 사람이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일을 못하더라도 굴러가지 않으면 그건 사회가 아니니까. 네, 맞아요. 네. 일 못하는 사람도
충분히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일 못하는 그렇죠. 사람이라고 해서. 당연히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게 원래 회사나 사회의 역할이다.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라고 이야기하신 분들 있잖아요. 일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저렇게까지 일을 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방금 팡시팡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되게 활발하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편의점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앞타임에 있는 분이 그런 분이셨어요. 되게 생글생글 웃으시고 엄청 꼼꼼하게 일지 기록하시고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는 되게 일지 대충 쓰고 뭐 되게 약간 늦게 가고 약간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은 막 되게 기분 나쁜 손님이 있는데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그냥 막 웃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저한테 이야기는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근데 그분이 자꾸 올 때마다 돈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저희한테. 네. 그래서 저는 2번까지 보다가 3번째 거스름돈을 집어 던져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점장한테 와가지고 항의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을 못한 거일 수도 있지, 어쩌면은. 그런데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일을 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 갑자기 그런 의문점이 생겼는데, 궁금점이 생겼는데, 어쨌든 내가 일을 잘할 때, 일을 못할 때보다는 느끼는 재미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일단 자존감과 자긍심이 좀 올라가죠. 그리고 돈을 많이 받아요. 프리랜서시니까. 그렇죠. 회사에서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일이 되게 즐겁고 자기한테 잘 맞고 혹은 방금 말씀하시는 자아실현. 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어떤 일이라고 해도 자아실현이 제로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진짜 그냥 회계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든 녹취를 푸는 일이든 용접을 하는 일이든 자아실현이 제로인 일은 없잖아요. 제가 뭔가를 생산해내고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내 노동력을 제공해서 뭐가 있으면은 기본적인 뿌듯함은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리고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잘하게 되는 어떤 것들이 있죠. 그렇죠. 내가 크게 노력하거나 엄청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다 보면 익숙해서 잘하게 되는 것. 그런 것도 저는 자아실현의 한 일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제가 어쨌든 대학을 졸업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확실히 일못이 맞았는데 요새는 심지어 일 잘이라는 얘기를 간혹 듣기도 해요. 그럼 사실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예전에는 내가 분명히 일못이었어. 근데 지금은 내가 일 잘이라는 소리도 듣기도 하네. 근데 사실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험으로 알아새겨진 거예요. 내 삶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빨딱빨딱 일어나는 습관이 어렸을 때는 없어서 회사 다닐 때 매번 지각을 했던 거죠. 어떻게 빨딱 일어나서 8시까지 회사를 갈 수가 있을까? 너무 그게 나한테는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도 날 깨우지도 않고 심지어 일도 없는데 6시만 되면 일어나는 불행의 저주를. 네, 그렇네요. 근데 그게 이제 내 몸의 습처럼. 그리고 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을 잘하게 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일 못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사실은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에게 계속 쌓이면. 근데 그 속도가 다르잖아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뭐 3달 만에 그게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2년이나 3년이 지나야 그게 되는데 사실 우리 사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다 잘하는 사람을 뽑기를 원하니까. 그치. 맞아요. 별로 그럼 연봉을 많이 생각은- 주시던가 아주 그쵸. 차부르다가. 그래서 일못을 못 견뎌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회사에서. 왜냐하면 일못이 발견되는 순간 우리가 잘못 뽑았다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새는 회사가 고르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것 같아요. 예전에는 키우는 입장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른다기보다 뽑아서 내가 길러서 이렇게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산업 구조가 바뀌고 우리 회사들의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는 회사도 굉장히 뭐냐면 내가 골라서라고 생각하고 더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내가 그 간택을 받은 거잖아요. 회사에게. 그랬을 때 일을 잘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이 예전과는 조금 더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것 같아요. 내 스스로에게 그리고 많이 거는 것도 나에 대한 기대를 막 이 회사에서 내가 나를 꼭 실현하고 말 거야. 이 회사에서 꼭 인정을 받고 말 거야. 막 이런 그 기대치가 네.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일에서 재미를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그런 강박의 일종 아닐까요? 왜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 얘기를 들으면 일에서 재미를 찾는다라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일에서 재미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재미를 왜 찾을 수 없을까라는 반문도 되는 거고. 그런 건 역시 조금 전에 황미정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이미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이제 성공한 사람이고 많은 걸 가졌는데 재미까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욕심을 부리는 거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그건 사실 교과서에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네. 지금 이제 중학교 정도에 보면 국어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진로 할 때 어떤 거를 나의 직업으로 택해야 될까? 1번 내가 재밌어 해야 될 거. 2번 근데 재밌어 하면서 못하면 짜증나잖아요. 잘해야 될 거. 3번 그러면서도 도둑질이면 안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이 세 가지가 딱 정답처럼 내가 직업을 가질 땐 이 세 가지 조건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 그러면 사실은 돈을 솔직히 생각하잖아요. 우리 일하면 돈 벌어야 되는데 그걸 앞세우면 약간 부끄러워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 일 그러면 뭐 보람, 자아실현, 꿈, 적성 이러고 연봉은 정말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살짝 물어보거나 뭐 이래야 되는 것처럼. 일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군요. 그렇죠. 일은 나의 그중에 자아의 통째. 그럴 수 있을까? 어떠셔요? 저요? 네. 저는 그래도 이제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쨌든 스스로 재미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재미가 좀 줄어들긴 했으나 아직까지 이제 그걸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갈 정도는 아닌 그런 상황들. 그런데 이제 재미가 점점 줄어드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재미가 1순위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줄어드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나 스스로에게 온당한가 라는 물음표를 계속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재미를 느끼는 강도와 횟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어느 순간엔 이게 제로가 될 거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암울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내가 일을 더 힘차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줄어들 게 너무나 분명한 상황인 거죠. 아까 한 말이랑 같은 말인데 네. 다른 쪽의 이야기인데요.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에서 자아실현이 제로일 수는 없다고. 그런데 자아실현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면 돈을 받는 거고 돈을 받으면은 당연히 하기 싫은 거를 하기 좋은 것만 할 수 있으면 돈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은 결국에는 되게 싫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일에서는 결국 자아실현을 희생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아실현이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처럼 희생하는 부분도 당연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약간의 자아실현조차 없으면은 물론 일하는 시간도 사축이라 그래도 회사에 앉아 있으면은 인간이 나 자신이 인간이라는 자각은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 조금조차 없으면 너무 힘들겠지만은 그 덕업일치라는 네.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저기 일로서 덕질. 한다. 덕질을 일로 한다. 이런 거 하는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게 가능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덕질은 돈을 쓸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게 정수죠. 네. 돈을 벌면은요, 결국에는 그 덕질의 핵심이 무언가가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양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재미난 생각이네요. 일을 함으로써 자아실현이 일부분 되지만 완벽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없는. 이거 어쨌든 계속 갈등하는 상황인 거라는 거잖아요. 그 갈등 상황에서 이제 내가 우선순위라는 어떤 가치들이 있을 거고 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가치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겠죠, 일이라는 게. 네. 근데 이제 그게 세대별로 저는 그 자아실현에 대한 격차가 좀 큰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40대 후반인데 저 때만 해도 솔직히 말하면 자아실현이라고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연애를 통해 자아실현을 한다 할지 취미를 통해서 자아실현을 한다라는 상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자아실현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이퀄 일인 거죠. 일이라기보다는 어떤 직업을 갖는 것에 직업, 가깝겠죠? 일, 그다음에 거기서의 성공. 이 성공. 자아실현이라는 것과 딱 등치되는 공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사실 저 때랑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사실 많이
배워요. 왜냐하면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살기 전에는 그런 기대, 그런 거였어? 라고 했던 게 있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나라는 인간이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남편과 둘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너무 행복한 사람이면 그게 자아실현이 맞잖아요. 그쵸. 그죠? 내가 자아실현이죠. 그죠? 그게 자아실현인 거예요. 네, 내가 너무 거기서 좋죠, 그거. 행복한데. 여기서 또 저는 우네요. 같이 누워있을 사람이 없네요. 고양이를 키우세요. 근데 그러니까 그 자아실현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각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뭐냐면 우리가 합의한 기준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이래서 자아실현을 하자고 대동단결해서 헌법이나 혹은 뭐 그것도 아니라면 사회적 인습에 의해서 그거를 약속한 건 아닌데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을 갑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뭐지? 우리가 되게 즐거워서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자아실현을 하고 적성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보면은 별로 저희가 뭔가 실제로 그런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걸 별로 시스템이 바라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런데 네. 그러면은 엄청 골수까지 뽑아 먹을 수는 있잖아요. 약간 뭔가 네가 원해서 했잖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아닌데 나는 별로 원하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뭔가 죄악시하도록 뭔가 약간 좀 몰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사실 딱 하나의 감정만 허용하죠. 성취감. 그쵸. 회사에서 딱 하나 요구하는 건 정말 성취감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는 이세영님이 해주신 말씀이 너무 공감이 갔는데 회사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내면 그 아이디어는 처음에 내가 흥미롭고 재밌어서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일로 이루어지면서 성과를 내고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는 것도 즐겁죠. 근데 회사는 어느 순간 그걸 이제 시스템 안으로 이제 딱 포섭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이제 나를 투여해서 했던 일의 과정들은 좀 사라지고 어떤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놓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가 갖는 갈등은 그것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순간 애초에 그 일을 제안했던 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그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느끼고 내가 원하던 바와 좀 다르다라는 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걸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 같아요. 그냥 두고 보는 정도? 견디는 정도? 그런 정도지 이것이 잘못되고 있다. 내가 생각했던 건 이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제가 너무 고백을 했나요? 그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정말. 맞아요. 사실 우리가 일하면서 각기 다른 결의 고민과 그런 고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사라는 공간에 가면 그 고충을 털어놓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렵잖아요. 특히나 그것은 이제 동료랑 결국 일하는 사람이랑 동료일 텐데 그걸 동료랑 나누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냥 내 일을 아무도 모르는 사실은 그래서 말을 해봐야 이해는 할까 이런 친구를 붙잡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회사 상관도 없는 친구를 붙잡고 막 내가 얘기를 하게 되지 실제로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사정을 나누는 것도 나의 고충을 나누는 것도 어렵다면 도대체 우리는 일터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을 못하면서 느끼는 건데 일을 못하면 사실은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고통스럽냐면은 뭐 누가 나를 혼내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저 옆 사람한테 피해를 줘요. 그런데 그러면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피해가 옆 사람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해를 옆 사람한테 주고 싶지 않거든요. 저에게도 상도의가 있고 인간으로서의 예의가 있고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옆 사람이 막 죽도록 고생을 하고 있는 걸 본단 말이죠. 어떻게 도와주려고 해봤자 제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어요. 이런 일들을 겪고 있으면은 진짜 되게 미안하고 속상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저의 일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저에 대한 살인 충동을 늘리는 일밖에 되지 않겠죠. 그런 상황들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옆자리에 있는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보다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일을 많이 하고 막 집에 못 가고 막 밤 11시까지 일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11시까지 남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생기는 시스템이 사실은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되게 그것 때문에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감정들이 너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일을 할 때 저는 상대가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한다라는 걸 전제하고 일을 하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건 일목과 일자를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 사람은 최선을 다했어라는 전제를 갖고 사람을 대하는 건데, 근데 회사에서는 자연스럽게 일목과 일자리 구분이 돼요. 그건 내가 구분하지 않아도 회사라는 시스템이 되게 보이게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못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일자리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실제로 일잘들은 최선을 안 해도 그 이상을 해요. 맞아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도요. 그거밖에 못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의 문제인데 그거를 마치 도덕성. 그죠? 그러니까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너는 사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까지 몰아붙이게 되고 혹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책을 하게 만드는 구조로 아주 교묘하게 나가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건 아닐까요? 진짜. 근데 대안이 뭘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다 일터에서 느끼실 것 같아요. 사실 아까 그 질문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네? 예의가 아닐까봐. 왜냐면 사실 일을 못한다라는 게 그냥 내가 일을 못해. 책까지 썼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못해로 끝나면 사실 네. 아이 귀여워 이러고 마는데 네. 실제로는 뭐냐면은 사고가 빵빵 터지고 그쵸. 그리고 이제 이게 옆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민망하잖아요, 상대방에게. 그러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니까 저 사람 안 그래도 힘들 텐데 그럼 그냥 말없이 물러나 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일 못과 일 자리, 왜냐면 어쨌든 있을 수밖에 없고 현실에서, 그죠? 그리고 일을 못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언젠가는 잘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면 시스템에서 이것이 같이 간다는 게 가능하려면 혹시 일못유니온에서 좀 고민을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뭐 모든 일을 못하는 사람도 세상엔 당연히 있겠지만은 그런데 비교적 잘하는 일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비교적 잘하는 일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제가 잘하는 일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전에 있었던 직장에서는 정말 못하는 일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직장을 옮기고 나니까 전부 다 일을 좀 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도 조금씩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시간들 같은 게 주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나한테 재미도 있고 잘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근데 잘하면은 대체로 좀 재미가 있는 부분도 생기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비교적 그런 거를 찾아주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훈련 얘기하신 것도 굉장히 공감했어요. 결국에는 어떤 여유, 네, 각자가 어떤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정신없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일에서 재미를 찾아야 될까요라는 질문에 답을 해드렸는지 못 해드렸는지도 헷갈릴 정도인데, 저는 일 못하는 사람 유니온에서 이서영님이 남겨주신 문장으로 기억을 하는데, 공감이 가는 문장을 하나 읽어드리면서 얘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오늘도 내가 열심히 한 일이 결국 쓸모없는 취급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괜찮다. 다 괜찮다. 그런데 그거 아는가? 당신이 하지 않으려는 어떤 일을 누군가는 하고 있으며 세상은 그 익명의 누군가, 당신이 생각해보지 않은 잉여들에 의해 평균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우리 같은 일못이 많아진다고 한들, 멍 때리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한들 대한민국이 무너지겠는가?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저는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에서 그 책의 마지막 구절이 되게 좋더라고요.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면 그건 괴로운 것이다. 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무의미한 것이다. 내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재미없는 것이다. 내게 가치관을 강요하는 회사도 상사도 동료도 어차피 다 타인이다. 타인의 삶을 사는 행위는 인생의 최대 낭비다. 자신의 가치관에 솔직해지자. 좀 더 나 자신을 위해 살자.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힘이 되는 말들이네요. 네. 오늘 이래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서영님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정리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좋아하는 일을 꼭 직업으로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일대로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직업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어떻게든 다들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적당히는 하게 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압력을 안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저희는 아직 1세밖에 못 찍었으니까 책을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어린이 청소년 도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이 질문들이 물론 기본적으로는 어른들이 주로 하는 질문이긴 한데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 학부모님들, 네, 아이들과 또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을 좀 골라왔는데요. 어린이 청소년 책들 보시면 직업 추천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로. 직업을 설명해주거나 진로를 설정해주는 책들. 근데 그런 책들과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책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 책 중에는요, 저는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일과 사람 시리즈가 기억에 남는데요. 일과 사람 시리즈는 중국집 요리사, 우편 집배원, 한의사, 뮤지컬 배우, 편집자, 기자, 특수학교 선생님 이렇게 다양한 직업의 이야기들을 한 권에 하나씩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20가지 직업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재미난 건 이 책의 기본적인 구도가 그 직업이 어떻게 굴러가느냐를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그럼으로써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런 면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은 직업에 대해서도 내 주변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저 일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리고 저 일은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 자꾸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이 책이 굉장히 값지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보다 조금 나이가 있는 청소년들께 권하고 싶은 책은 철학자 탁석산 씨가 쓴 성적은 짧고 직업은 길다라는 책인데 이 탁석산 씨가 굉장히 시니컬한 멘트를 많이 하시는데 이 책에서도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합니다. 이것은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들은 그에 곁다르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선 세상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생각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이것을 인정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훌륭하네요. 저마다 능력이 다르고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책 일못하고 특히 연관되는 멘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읽다 보면 일목과 일자리 모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어봅니다. 네. 자, 오늘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늘 시간이 남을 것 같지만 막상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기도 하죠. 이래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저 이런저런 책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생각해도 오늘 굉장히 중구난방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걸 또 기억을 하고 우리끼리도 고개를 끄덕였던 걸 보면 의미 있는 이야기들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첫 번째 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아카데미 느티나무를 검색해 보세요.